비교해서 보실 수 있는 제 발표의 내용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앞에서 팀장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 혁명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같은 기대를 갖고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혁명기는 사실 혁명 이후의 비전에 대한 다른 비전들이 서로 경쟁하는 시기고요. 이런 혁명을 해갖고 이런 사회가 될 거야, 혹은 저런 사회를 만들 거야 라고 하는 서로 다른 비전들이 막 경쟁하면서 그 중에 그것을 실현해낸 쪽의 비전이, 그리고 물론 실현하지 못한 쪽의 비전도 어느 정도 포함을 해가지고 대개는 혁명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적극적으로 디스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혁명의 결과가 코스트 리덕션이나 생산성 증가다. 좀 힘이 빠지는 측면이 있죠.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와우 했다가, 그러니까 사실은 블록체인 저걸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라고 하면서 현실적으로 되고 있는 걸 들여다보았을 때 별로 되고 있는 게 없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정말로 4차 혁명에 뭔가 어떤 출발점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블록체인으로 제 시대는 미래 비전이 현실성 있는 것만 보니까 좀 전에 팀이 말씀해 주신 저런 정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혁명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오가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 사실은 지금껏 쭉 진화해 오면서 정보화 혁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디지털 경제의 비전, 즉 이제 국민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 경제가 성립이 되고 그 국제적인 거버넌스가 만들어지고 그 위에서 인터넷이 탄생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디지털 경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의 연장선 속에서 디지털 경제와 블록체인이 어떻게 갈 거냐라고 하는 그런 메인스트림의 시각이 있고,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 시각은 그게 아니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런 암호화폐들이 만든 혁명의 비전이 뭐냐라고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는 뭘 하는 사람이냐면 크립토 이코노미를 디자인하는 사람입니다. 즉 미시적인 일들을 주로 하는 사람인데, 오늘은 이제 이 자리에 맞는 주제를 선택해서 조금 거시적인 뷰를 가지고 크립토 이코노미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조금 전에 들으신 발표의 연장선 속에서 보시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국가경제와 국제경제라고 하는 용어를 제가 제시했는데, 이거는 앞서서 2차 산업혁명 이후에 사실은 국민국가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그 안에서 국가 간의 교역이라고 하는 거에 룰이 세팅되고 그 룰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인포스하고 벌도 주고 이런 것들이 룰이 세팅되면서 사실은 개별 국가들이 국가경제 체제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각각 있었는데, 이것들이 국제경제 인프라, 화폐나 금융이나 물류나 자산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법체계, 그걸 강제할 수 있는, 규칙을 안 지킨 애들 벌줄 수 있는 이런 인프라가 포함돼가지고 사실은 국제 간의 기업이나 개인들이 이 어떤 교역이나 거래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가 만들어진 것이 사실은 2차 산업혁명의 제일 큰 역할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시스템의 진화 관점에서 보면 이때 주로 이루어졌던 기술들이 정보화 기술들은 아니고 주로는 매스 프로덕션 하는 그런 기술들, 그리고 멀리 운송하는 기술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심이 됐던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인터넷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인터넷 경제는 사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국내 경제, 국제 경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위에 사실 인터넷 경제입니다. 통신, 시장, 과세, 결제 이런 종류의
밑에서 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높은 요소들을 인터넷으로 올리면 저게 되게 심플하고 코스트 이펙티브하게 될 수 있어. 그러려고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밑에 있는 시스템하고 위에 있는 새로 도입된 인터넷 기반 시스템이 컨플릭이 나기 시작했어요. 관세 어떻게 할 건데, 뭐는 어떻게 할 건데, 세금은 어디서 매길 건데, 이런 등등의 컨플릭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미국이 선도적으로 일단은 좀 예외로 하자라고 하는 어프로치를 통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국내 경제, 국제 경제 시스템에다가 인터넷 경제라고 하는 걸 붙여서 돌아갈 수 있는 체제를 만들려고 시도를 했고, 그것들이 상당히 성공적인 성과들을 냈죠. 물론 그거의 결과로 지금 여전히 그 오프라인의 그 법제도 이런 것들은 컨플릭트를 계속 메꾸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아마존이 소매 시장을 싹쓸이하니까 소매세를 어디다 매겨야 돼? 라고 하는 문제가 당장 리테일 텍스를 예전에는 동네 상점들한테 매겼는데 아마존 본사는 다른 주에 있고 우리 주에서는 리테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컨플릭트들을 계속 메꾸고 있는 거가 지금 인터넷 경제, 일국적일 뿐만 아니라 국제 간의 교역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당장 구글세를 도입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에서 구글과 코카콜라가 글로벌한 광고 계약을 하는 거죠. 근데 유럽에서 유럽의 사용자들이 이 뷰를 일으켜서 코카콜라 광고를 중국에서 봤는데 그 돈은 미국에서만 거래가 일어났고 사실 이제 그간의 과세는 기본적으로 거래나 소득이나 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곳에서 과세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세의 기준이 되는 것을 그 로컬에서 포착할 수 없는 상황이 컨플릭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다양하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여전히 그것들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경제는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우회할 경우에 효율성이나 생산성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또 시장을 통합해주는 효과, 심지어는 또 블록체인에서도 나타나지만 그 적정 기술 효과, 즉 다른 사회 인프라가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인터넷이나 모바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그 사회의 사회기술 인프라들을 제공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게 아까도 소개드렸던 사실 아프리카에서의 SNS를 이용한 뱅킹 같은 거는 저렇게 온라인을 이용해서 기존의 오프라인상의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에서 적정 기술을 사용한 사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암호경제는 뭐냐? 암호경제는 사실은 조금은 다른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서의 사실 인터넷 경제는 어땠냐면 그냥 인터넷이 기존의 국내 경제, 국제 경제 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법률이나 화폐나 금융이나 이런 것, 물류 이런 것들 다 기반을 두고 효율화시킬 수 있는 영역만 저렇게 인터넷으로 뽑는 거였다면 암호경제가 제시하는 비전은 좀 혁명적입니다. 그건 뭐냐면 저 인터넷 경제 인프라를 통신 정도의 역할로 제한하고 그 위에 암호경제 인프라를 국가경제나 국제경제 시스템과는 독립적으로 올리겠다. 저 안에는 자산이나 화폐, 금융, 시장, 가치이동, 심지어 룰을 인포스할 수 있는 인프라까지를 탈국가적인 인프라로 구축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국가의 관점에서 보면 국민국가의 주체들의 관점에서 보면 저거 뭐 하자는 얘기지? 라고 하는 신경이 빠진 이런 상황이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예전에 인터넷 경제는 좀 보완적인 관계였다면 대체적인 관계로 대체적인 체제로 셋업해보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암호경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자는 얘기냐? 정말로 암호경제는 탈국가적인 즉 근대 국민국가가 만들어지면서 만들어졌었던 수많은 법률이나 교역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모든 시스템을 다 대체하는 비전을 제시한 거고 이 정도가 되면 혁명이라고 얘기할 만한 스코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